전직 대통령실 관계자 윤 대통령 복귀 가능성을 6가지 이유를 제시를 해서요. 윤 대통령은 다시 복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이거는 민주당 추미애, 박범계, 박주민 등이 외쳤던 내용이에요. 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를 개시한 것과 관련 전직 대통령실 비서관은 윤 대통령이 탄핵 기각으로 대통령직에 복귀할 것이란 6가지 가능성을 제기를 했어요. 김성애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종교다문화 비서관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현직 대통령에게 내란죄가 적용된 예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서 내란을 기도했다고 주장하는데, 민주당 편에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등에서 내란죄를 중심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김성애 전 비서관은 많은 헌법학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 혐의를 씌울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로 단죄한 역사가 전혀 없다는 거죠.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심지어 최근 미국 대법원도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 심판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걸로 밝혔어요. 실제 대한민국 헌법연구의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인 허영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자 교수는 지난 13일 중앙일보 칼럼을 통해서 세계 헌정사를 살펴보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통령의 과잉 국가 긴급권 행사에 대해 내란죄로 처벌한 사례는 아직 없다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어요. 또 지난 7월 미 연합대법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2020년 의회 폭동 선동을 통한 선거 방해 혐의에 대해 대통령의 결정적이고 배타적인 합헌적 권한 안에서 이루어진 행동에 대해 전직 대통령은 형사 기소로부터 절대적인 면제를 받는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애 전 비서관은 2017년과 달리 국민의힘 지지층이 결집되고 있다며 국회에 탄핵 표결이 진행된 지난 14일 광화문 광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들 인파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 숫자는 2019년 10월 3일 조국 사태 때 광화문에서 남대문까지 100만 인파로 가득 찼던 때와 비슷한 숫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이어 2019년 10월 3일에 비해 날씨가 혹독하게 추웠음에도 탄핵을 반대하는 엄청난 인파가 쏟아져 나온 것으로 이러한 탄핵 반대 물결은 2017년 박근혜 탄핵 반대 인파보다 3배 이상 많은 숫자라며 그만큼 국민의힘 지지층이 탄핵 반대로 일치 단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지난 14일 여의도 국회 일대, 광화문 일대에서 각각 탄핵 촉구 반대 집회가 열린 것과 관련 경찰의 비공식 추산치로는 여의도 탄핵 촉구 집회는 20만 8천 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됐고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에는 4만 1천 명이 모인 것으로 집계됐어요. 이에 앞선 지난 7일 여의도 탄핵 촉구 집회는 14만 9천 명,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는 2만 명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경찰의 비공식 추산치 기준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와 여의도 탄핵 촉구 집회 숫자는 증가하는 추세예요. 김 전 비서관은 국제적으로 이번 탄핵 사태를 한미일 협력의 자유진영과 친중종북 진영의 대결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엄 선포 초기 윤석열 대통령이 오판했다고 비판했던 미 국무부가 지금은 오히려 바이든의 한국 파트너는 윤석열이다. 그리고 윤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고 트럼프 진영도 탄핵 사태를 주시하며 한국이 한미 동맹에서 이탈해 친중편에 서면 몸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어서 지금 미국 내 주요 오피니언들에게 이재명의 쎄쎄 발언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그에 따라 한국에서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를 한미일이 협력하는 자유진영, 국민의힘 대
친중 친북 진영 민주당의 대결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일간지인 파이낸셜 타임즈는 지난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유세에서 중국에 대해서는 쉐쉐하면 된다 하고 했던 언급을 거론하면서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 더 유화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한중 관계가 위기에 처했을 때 주한 중국 대사와 공개석상에 등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김 전 비서관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쉽지 않다. 헌재는 지금 6인 체제다. 추가 헌법재판관 임명은 결코 쉽지 않다며 일단 국회에서 여야 2인 그리고 합의로 1인을 추천해야 되는데 국힘이 합의하지 않으면 된다. 설상 합의해서 추천하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어서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 사람들은 추미애, 다 민주당이죠. 추미애, 우원식, 우상호, 박범계, 박주민 민주당 사람들이라며 따라서 국회가 합의해서 헌법재판관을 추천할 한등의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6인이 재판관 탄핵 인용에 모두 동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결코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와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위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국힘이 급속히 정비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염려가 가장 많았던 것이 국힘 상황 때문이었다. 즉 2017년도 여당이 둘로 쪼개져 분열함으로써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됐다면 이게 다시 말해서 여당이 둘로 쪼개져서 제대로 대응을 못한 것인데 이번엔 내부 분열을 일으켰던 한동훈 체제가 붕괴를 했고 국민의힘이 정비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이어서 광화문 지지층 결집에 정치인들이 눈치를 채고 잽싸게 결집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일사불란하게 대응한다면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김 전 비서관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응 의지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르다는 거죠. 박 전 대통령은 법을 몰랐고 변호사들이 하는 말을 믿고 그냥 따랐다면서 당시 헌재 재판관도 박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것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의지가 박약하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 그래서 만장일치로 박 전 대통령을 탄핵을 인용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검찰총장 출신에다가 특히 헌법학을 가장 좋아했던 학문이라고 자랑했던 윤 대통령은 자신에게 적용된 내란죄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확신하고 있고 계엄 선포를 할 정도의 대한민국 자유민주체제를 소화하려는 의지도 굳세다 이렇게 밝혔어요. 김 전 비서관은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굳건한 국정수행 의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6인의 재판관이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기각으로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려면 6명의 헌법재판관의 인용 결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6인의 헌법재판관 중 1명이라도 반대 의견을 낼 경우 탄핵안은 기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모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 헌법재판소 완전체가 구성될 경우에는 4명의 헌법재판관이 반대를 하면 탄핵안은 기각이 됩니다.